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라디오 서울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낭만뉴스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종문, 한별입니다. 한별의커 저희 오프닝 그 시그널이 좀 바뀌었네요. 네, 더 경쾌하게 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저걸로 좀 나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이 화요일에 있어서 그런지 빠르게 지나온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낙관론자이십니까? 비관론자이십니까? 낙관론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하고 비관론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합니다. 낙관론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하고 비관론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 슬프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이왕이면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한별 앵커 멋있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남한뉴스 애청자 프렌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하루하루 프렌즈 여러분들을 만날 설렘으로 인해 가슴 벅차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1시간 함께 소통하는 낭만뉴스가 저희에게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낭만뉴스 시작하죠. 네, 낭만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트레드가 인기를 끌면서 이 트위터 오너인 일론 머스크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새 그 일론 머스크 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로 인해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자, 트레드가 출시 하루 반 만에 가입자 수가 7천만 명이 넘게 돌파하면서 2억 3천여만 명에 달하는 트위터 이용자 수를 바짝 추격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현재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레드와 트위터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머스크는 스레드 흥행의 멋쩍은 1등 공신이 된 셈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우선 스레드 탄생의 계기를 제공했는데요. 스레드가 머스크 인수 이후 트위터의 염증을 느끼고 떠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한 SNS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지난해 10월이었죠. 인수 이후 트위터를 유료화하고 극보수주의자 계정을 해제하면서 이를 우려한 이용자들과 광고주들이 트위터를 대거 떠났습니다. 스레드는 기능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핵심 기능을 담았는데요. 머스크는 스레드 개발 과정에도 기여한 셈이 됐습니다. 머스크 체제에서 트위터 직원들은 대량 해고가 됐습니다. 7,500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말 2,00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메타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메타도 지난해와 올해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는데 트위터 출신들은 일부 영입한 것입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병기를 들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만큼 거기서 내가 살겠다, 그냥 뼈를 묻겠다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막 주주들이 말이 많으니까 트위터를 어떤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네. 아무튼 머스크가 그 트레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인데, 그럼 최근 저커버그와 설전을 벌이면서 이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네. 그 설전의 발단이 바로 트레드였다면서요. 네, 트레드 출시 전인 지난달 21일이었죠. 한 트위터가 트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까라는 질문에 머스크는 무서워 죽겠네라고 비꼬며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고 하자 머스크는 나는 철창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UFC에서. 아직은 예. 성사가 되지 않았죠. 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위치 보내라며 장소를 정하라고 하고 머스크가 진짜라면 해야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하면서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일이 현실로 되면은 뭐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 그 쇼미더머니가 막 여기저기서 모이겠죠. 오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트레드에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트위터가 사실은 그 오랫동안에 미 정계에서 독점해 오다시피 해왔던 뉴스와 토론 기능을 과연 트레드가 빼앗아 갈지, 빼앗아 올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돼요. 그렇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죠. 악시오스가 미 연방 상하원 535명 가운데 4분의 1을 훌쩍 넘는 의원들이 이미 트레드 계정을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0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공화당에서도 하원 의원 30여 명과 상하원 의원 10명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백악관 자체는 아직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니라 텐든 국내정책위원장과 앤드루 베이츠 언론 담당 부보좌관 등 백악관 보좌진 여러 명이 트레드 계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정책 및 정견을 홍보하고 경쟁자들과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는 무대를 사실상 트위터가 독점해왔다는 점에서 트레드의 부상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별 앵커는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먹어야죠. 좋아하는 것보다 먹어야 삽니까? 네. 야채는요? 뭐 야채도 먹긴 하지만 예. 이 나이에는 고기를 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육식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한다기보다도 먹어야 되기 없어서 때문에 못 먹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네. 한국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과 한국의 양쪽의 얘기입니다. 이 소고기, 한국이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 이건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유구 가격이 현재 급등세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농가들이 가뭄과 생산비 증가로 사육 두수를 줄인 가운데 이 소고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육류 전문가들은 미국 소고기 가격이 앞으로 3, 4년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세를 보이는 수입 소고기 가격도 연말부터는 미국발 미트플레이션, 즉 고기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의미죠.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달 말 파운드당 3달러 20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산량에 차질이 있었던 2020년 4, 5월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저희에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소고기 도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주요 생산지의 가뭄 등의 영향으로 방목지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료 가격, 에너지비, 인건비 등이 급증한 것도 축산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소 사육 두수는 8,930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나 줄었습니다. 소고기 가격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 관계자는 사육업자들이 사육 두수를 줄이기 시작하면 송아지 수도 감소해 1, 2년 뒤 소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가 생산량 감소 진입 시점인 만큼 앞으로 3, 4년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소고기 가격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1분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1% 내렸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거래되는 수입 소고기는 6개월에서 1년 전 계약한 물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상반기 계약분이 들어오는 연말부터는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식, 가공육 등에 폭넓게 쓰이는 미국산 소고기 가격 상승세가 식탁 물가와 외식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의 주말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낭만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그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물품 절도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김종문 앵커도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파트 주차장이 좀 모자라가지고 집 바로 옆에다가 세웠는데 다 털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아끼던 기타도 좀 고가의 기타도 거기다 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하필 그냥 전날 트렁크에다 놔뒀어요? 아니요. 트렁크에다 놔둔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에다가 네,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요새 그 한인들의 차량을 터는 그런 그 절도범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LA 경찰국 LAPD 범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발생한 차량 물품 절도 중 피해자 인종이 한인으로 확인된 것은 221건으로 지난 상반기에 210건보다 약 5% 정도 늘었습니다. 2년 전보다는 무려 30%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LA 한인 차량 물품 절도 피해 보고는 2019년 상반기 101건, 2020년 상반기 108건, 2021년 상반기 16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LA 한인 범죄 피해 보고는 지난해 상반기에 668건에서 올 상반기에 608건으로 줄었지만 차량 물품 절도는 대래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인 범죄 피해 중 차량 물품 전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한 곳은 한인타운과 인접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한인 피해 65건이 보고돼 가장 많았고요. 센트럴 경찰서 47건, 노스 이스트 경찰서 17건, 램파트 경찰서 16건, 웨스트 LA 경찰서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이 집중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차량 내 물품 도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올림픽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물품 절도는 범인을 검거하기 쉽지가 않고 예. 도난 물품 회수도 어렵다면서 도로변이든 건물 주차장이든 차의 기존품을 두고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이제 도로변에 세웠다가 이제 완전히 다 뺏긴. 근데 경우죠. 제 생각에는 차량 내에 그 물품을 보이게 놔뒀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내 것 털어가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리고 네.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겠지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얘네들이 노리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한 귀신 거군요. 같습니다, 얘들. 네, 저도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과 전문가들은 차량 내 물품 절도와 차량 절도의 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예정이거나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주차 후 차량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혔는지 확인할 것, 차량에 여분의 키를 두지 않고 차 키를 꼭 본인이 소지할 것, 귀중품이나 신용카드 등을 차 안에 놔두지 말고 부득이하게 놓더라도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을 것,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고 밝은 곳에 주차할 것, 핸들이나 브레이크 잠금 장치 등 도난 방지 장치를 구입할 것, 차량이 없어졌더라도 번호판과 차량 등록 정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놓기 등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 내 물품이 도난당했을 때, 아니면 차량이 그 도난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 뭐 핸드폰이다 여기다가 그 차량 번호라든지 모든 그 뭐 빈 넘버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은 좀 빨리 수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둑들은 노려요. 항상 어디서 이 내 차를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차 안에서는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거 보이지 않게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요새 도둑들 정말 날고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올해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수년간 기승을 부려왔던 각종 기후 위기도 예측하기 힘든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가 되는데 유럽연합의 이 기후변화 서비스 국장에 따르면 세계가 전인 미답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6일 기준 17.23도까지 올라 이번 주 들어서만 몇 번째나 경실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네, 세 번째 최고 기록을 저희는 갖췄습니다. 기사를 계속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비록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 현대적 기온 측정이 시작된 20세기 중반 이후뿐이지만 7월 초에 이런 온도가 기록된 건 최소 10만 년 이내는 없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제니퍼 프랜시스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4년 만에 다시 발생한 엘니뇨가 세계 기온을 더욱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 엘니뇨는 지구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제는 이러한 고온 현상이 어떤 기후 위기를 초래할지 정확히 그 예측할 방법이 없는 게 더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기상청 소속 과학자인 피터 스텟은 세계 전역에서 폭염, 홍수, 가뭄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사례의 강도는 약간 놀랄 수준이었다면서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형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남부 일대는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인접한 멕시코에선 올해 3월부터 6월 말 사이에만 최소 112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수도 베이징의 기온이 이번 주 40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악의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네, 한별 앵커. 네. 사실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 이건 남가주도 뭐 100도 넘어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수록 우리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전화 자주 드려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그 애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그 방금 전에 저희가 그 한인타운 내 차량 절도 그 피해가 많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피어, 그 유명 그 피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주차장에서 몇십 대가 한꺼번에 털리는 유리창을 깨고 네. 그런 그 사례도 있었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뭐 LA면 LA, 샌프란시스코면 샌프란시스코, 뭐 양사방에서 이런 그 절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별 앵커. 네, 저희 낭만 뉴스가 너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잘 볼 수 있다. 어차피 기획자가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낭만 뉴스를 딱 치시면 저희 낭만 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잘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낭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가 오는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미주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이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노하우를 알아보고 이 한인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각계 인사들을 초빙해서 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제3회 교육 세미나가 펼쳐지죠. 네, 뭐 학부모와 그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의미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정확한 입시 정보에 목말라하는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세미나가 바로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 주최로 오는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LA 한인타운 1125 크레인쇼 블러버드에 위치한 EK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UC의 입학 사정관과 대입 컨설팅 전문 업체의 컨설턴트, LA 통합교육부의 타운 관할 총책임자, 올해 막 대학 입시를 마친 학생들까지 연사로 출연해서요. 대학 입시의 모든 부분을 짚어보고 명문대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총 점검하는 정보의 그대로 바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 그 출연하는 강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날 세미나에서는 라디오 서울 한국 TV 브라이언 전 대표가 한인 학생들이 대학 입시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와 전략,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 소개하고 UC의 어드미션 오피서 루시 DX가 최근 변화된 UC 입학 사정과 UC가 지원자에게 원하는 자질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예. 레이 통합교육부의 한인타운 관할 총책임자인 변지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고교 4년 동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 조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입 컨설팅 전문 업체인 아이비 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가 올해 대학 입시 결과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서 성공적인 명문대 입시 전략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도 나와서 생생한 대입 준비 경험담을 나눌 예정인데요. 그 동료 학생들에게 참 귀감이 되겠죠. 그렇겠죠. 하버드 로스쿨 출신 교수이자 정치인인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와서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인 젊은이들이 유리 천정을 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격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 참가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1대1로 궁금증을 풀 수가 있고요. 네. 이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세미나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은 사업국 전화입니다. 213 지역에 471-9515번, 213-471-9515번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 개중에 어떤 학부모님들은 지금 거시거든요. 네.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13-471-9515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 그러니까 또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koreatimes.com을 가셔서 라디오 서울 제3회 교육 세미나 배너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육 세미나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선별해서 장학금도 준다고 합니다. 와우. 네, 미주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낭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 뉴스로 접해드렸던 라디오 서울 한국TV 주최로 열리는 교육 세미나에 강사로 출연하는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죠. 아이비 드림 대표 이정석 박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이 한인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연방대법원에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정 우대 입학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각 6대3, 6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받은 대가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정석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정석 박사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전화 좀 오랫동안 진행자님 김종훈 진행자님. 먼저 낭만뉴스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사를 토요일에 저녁에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고 많은 청취자들에게 재밌고 또 동시에 유익한 정보를 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이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 반응과 이러한 결정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학계에서의 반응은 아주 냉랭합니다. 이번 판결에 직격탄을 받은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요. 판결문이 나온 지 바로 몇 시간 만에 하버드대 졸업생 모두에게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네. 하버드 대학 총장뿐만 아니라 학장들 포함 총 18명이 서명한 이 이메일의 큰 요점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버드 대뿐만이 아니라요.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입시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주류 사회 또 언론의 반응 역시 일반적으로 이번 결정이 미국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또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의 미국 대학 진학 기회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걱정스러운 소견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 방송에서 바로 이제 한별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금지한 게 1996년이죠. 네. 이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버클리 진학률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와 똑같은 숫자의 결과가 이번 판결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큰 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큰 파장을 예상하고도 왜 이런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 맞기는 한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미국 대학의 입시가 얼마나 문제가 있냐를 이번 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의 하나이기에 모범이 돼야 되고요. 공평성을 보여줘야 할 하버드 대학에서 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유 하나로요. 입학 사정 과정에서 한인을 포함 아시안 학생들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는요. 이 좋게 평가해야 할 부분들까지도 좀 빈정거리는 듯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시안 학생들만 낮게 평가를 하는 등 이 심사 과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정황들이 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문서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크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그 결정에 대해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인 학생들과 이제 부모님들은요, 예. 아주 크게 기뻐해도 되는 판결이었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한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 소견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판결입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는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한강에서는요. 이제 SAT 등 이제 시험의 중요성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UC 대학들에서 이제 코비드 시기 중에 SAT를 아예 폐기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많은 한인 학생들이요. 뜻밖의 이제 UC 대학 입학 결과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을 없애거나 중요성을 낮춰버리면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가 높은 한인 학생들에게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이 없어지면서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게 흐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사립대학들이 이제 UC가 한 것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갈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인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에 더 큰 문이 열린 것 맞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인종의 문제를 떠나서요. 내가 가고자 희망하는 대학들이 학생으로부터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바뀌고요. 정책이 바뀌어도 대학들이 추구하는 학생상은 바뀌지 않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학생상이 어떤 것들인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요. 그건 바로 이제 네. 지적 호기심과 열정 이게 그 키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 두 가지가 잘 보일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호기심과 열정이 높은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성취도도 높은 게 맞고요. 네. 또 이 두 가지가 잘 보여주는 활동들을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다면요. 대학 입시에 어떤 누구보다 어떤 인종 상관없이 더 좋은 위치에 서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호기심과 열정 그 두 단어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네요. 이 박사님의 그 지적이 잘 구현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라디오 서울 한국 TV 주최 교육 세미나에서 올해 대학 입시 결과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서 성공적인 명문대 입시 전략을 나눌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행사에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7가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올해 사립대 입시 결과 그리고 UC대학 일반 전반적인 입시 데이터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예측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미국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계획인데요. 특히 명문 사립대 몇몇 그리고 UC계 대학들 몇 군데에서 어떤 사항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면 대학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셋째는 카운슬러 그리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너무나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이 추천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넷째는 역시 SAT 시험인데요.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SAT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 시험을 아직도 꼭 봐야 하는지 안 봐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첫 번째로 네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네. 또 굉장히 큰 이슈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입시에 개입될지 어떤 영향을 이제 보여줄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또 이제 여섯째는 이제 몇몇 대학 입시 인터뷰 질문들을 제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명문대 아이디죠. 유펜 대학에서 어떤 인터뷰 질문들을 하는지 제가 공개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인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주 이번에 그 라디오 서울 한국 TV에서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낭만 뉴스는 전 세계 한인 동포 및 한국인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출범한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정석 박사님께서도 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전 영광이고요. 네. 제가 미국에 벌써 살았는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과정도 나왔지만 미국 대학 입시가 이렇게 최근 몇 년같이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두 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대처할지 그 방법들을 한인 분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오는 7월 15일 토요일 날 그 제3차 그 교육 세미나에 꼭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박사님. 네. 예, 저희 낭만 인터뷰는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함께 이 낭만 뉴스 프렌즈들과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은 하나밖에 안 되죠.
네, 한 개밖에 안 그러면은- 됩니다. 한 곡. 예.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얼마 전에 또 나왔던 드라마 25, 21의 주제곡인데 네. 그 존재만으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존재만으로. 존재만. 예. 그 원슈타인 그 한국명이 정지원 씨 원슈타인이 부른 존재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원슈타인 맞아요. 아, 그래요? 김명크는 그런 네. 건 다 아십니까? 이 정지원 씨가 그 프랭크 슈타인으로 원래 그 이름을 지려고 하다가 자기의 그 정지원의 원과 그 슈타인 해가지고 원슈타인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름을 아인슈타인이 아니고요. 예 그런가 하여튼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좀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공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일단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음악도 너무 좋았고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 드라마에서 그 비춰졌던 뭐 우정, 사랑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런 야망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예. 네, 젊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메시지를 함유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늦은 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교육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직접 좀 참여해줘서 또 우리 프로그램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기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낭만 인터뷰 교육 전문가 아이비 드림 대표의 이정석 박사였습니다. 네, 자, 이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띄워드리죠. 네, 이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를 들으셨습니다. 이정석 박사께서 우리 낭만뉴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 어떻게 보면 이 원슈타인은 저스틴 비버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랩이면서도 R&B를 가미한 그런 목소리의 그 가수입니다. 언제 또 그런 또 음악까지 또 연구를 하셨나요? 항상 공부합니다. 예, 한별 앵커. 그럼 한번 좀 불러주시죠. 전 못합니다. 호흡이 딸려서 이제 못해요. 예. 그리고 이 사실 그 약간 알코올이 들어가야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이키가 좀 돌아가면서 하지만 이제는 호흡이 따라서 못 하겠고요. 아무튼 이정석 박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관련 그렇죠.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사실 호기심과 열정하면 한별 앵커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저는 하버드 출신이에요. LA 한인타운. 네. 예. 한별 앵커는 스탠포드 출신이죠? 예. 저희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저희도 이번에 하버드 스탠포드 출신인데. 스탠포드면 저는 저기 어디죠? 산타모니카 출신인 거네요. 아, 그래요? 네, 한인타운 산타모니카에 스탠포드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좋은 쪽을 하시는군요. 네, LA 저는 한인타운입니다. LA 한인타운. 예. 네. 아무튼 교육 세미나가 언제 열리고 이 관련 그 사업국 전화번호 한번 다시 한번 드릴까요? 네, 한번 예. 얘기해 주시죠. 자, 7월 15일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하라고. 7월 15일 그 LA 한인타운에서 그 펼쳐지는데 제3회 교육 세미나입니다. 자, 213 지역에 471에 9515번, 213 471에 9515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 사전 예약을 하셔야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셔가지고 또 학구를 하게 되면 우리 한인 학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고요. 또 장학금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의 주말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낭만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물인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이죠. 레거시 입학 폐기 요구도 함께 지금 불고 있죠. 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어떤 판결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재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예. 비영리 기관이 민권을 위한 변호사가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서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보도 자료에서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면서 하버드대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 정도 각각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 동문 자녀라면서 하버드 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레거시 입학은 입학 시에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을 우대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 이정석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이 대학들이 추구하는 학생상은 바뀌지 않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잇따라서 그 메간토급 파장의 보수도 판결이 이 연방 대법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나오고 있죠. 네. 이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서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그 지적이 핵심인 겁니다. 민주당 돈 바이어 로칸나 하원 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임기 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합니다. 현재 모두 9명인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되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이딴 결혼이 생겨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현재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왔습니다. 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입니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명에서 15명 정도로 늘려서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전국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날씨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별 앵커. 네. 로또는 가끔 구입하십니까?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 핸드폰에 앱이 있습니다. 그 로또 앱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파워볼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뭐 최대 수준은 아니지만 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얼마까지 올랐죠? 지금 6억 오늘 이제 8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예. 추첨이 들어갔을 텐데 예. 이제 결과는 좀 이따 나오겠죠. 아마 오늘이 1등 당첨자가 나오면 6억 1,5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파워볼 측에 따르면 당초 이번 1등 당첨금은 5억 9천만 달러로 예상이 됐지만 복권 판매량이 증가하고 연금 상금과 관련한 이자율이 인상된 영향으로 예상 당첨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추첨하는 파워볼은 최근 11주간 33차례의 추첨에서 흰색 공 5개와 빨간색 파워볼을 모두 맞춰 1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등은 지난 4월 19일이었죠. 오하이오주의 당첨자로 당시 2억 5,26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워볼 1등이 나오면 당첨자는 새 전 기준 6억 1,500만 달러의 당첨금을 연금 형식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금액은 역대 파워볼 1등 당첨금 중 10번째로 큰 금액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워볼 사상 역대 최고 당첨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억 넘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20억 4천만 아니, 달러였습니다. 이 파워볼 1등이 그 파사데나 밑에 쪽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앱까지 깔아놓고서 그런 것도 모릅니까? 예. 근데 한별 앵커는 제가 당첨되는 게 관심이 있지. 남이 그렇습니까? 당첨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한별 앵커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시불로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26년인가요? 이렇게 나눠서 받겠습니까? 뭐 26년 나눠서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예. 제가 뭐 사람의 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네, 일시불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불로.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무튼 파워볼을 사면서 안 될 때마다 파워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네.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이런 좋은 소식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기대감도 가지만 또 자기가 여유 있는 자금 갖고선 해야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갬블하듯이 예. 도박하듯이 하는 그러한 구매는 예.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뭐 1,000불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린고비 얘기입니다. 일본에서요. 45살의 나이에 9,400만 엔, 그러니까 한화로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은 남성의 그 식단이 공개됐는데 이 투자 활동이나 검색 식당 등을 트위터에 올려온 절대 퇴사맨이라는 닉네임의 한 남성이 현재 일본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제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그 화제의 일본 남성이 트위터에 오늘의 저녁 식사라며 공개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의 밥상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김가루를 뿌린 밥상과 매실 장아찌 1개, 계란말이만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수수한 밥상이지만 달걀은 사치품이라며 이런 생활을 20년 이상 해오니 저금이 9,300만 엔을 넘었다.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이제 뭘 먹어도 맛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 게시물은 약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예. 저도 이런 조회 건수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또 그는 주주 우대권, 주주에게 주는 할인권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이나 사흘간 식빵에 버터만 발라 먹는 모습 등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철저한 절약과 경력 20년이 넘는 투자로 투자도 했군요. 그렇죠. 이 차곡차곡 저축을 했다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뭐 절약이라고 하면 이 매체의 이 남성은 주로 절약과 포인트 적립, 안전지향적 투자 등으로 9,470만 원 정도를 모았다면서 생활비를 어떻게든 줄이고 최소한의 지출은 주주 우대나 포인트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돈을 모은 후에도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집은 낡은 공동주택이고 월세가 3만 원, 한국 돈으로 27만 원도 되지 않는 초저가라면서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등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최악급 물건이고 밥솥은 고장났다고 전했습니다. 건강이 우려된다는 일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며 너무 담백한 식습관 때문에 의외로 괜찮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검소한 식단이 더 건강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의 전원주 씨 같은데 이 한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공감이 안 되거든요. 돈이 좀 많으면 열심히 저축하는 건 좋은데 좀 쓸 건 쓰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뭐 고장난 밥솥에다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근검 절약하는 그런 정신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도 열심히 절약해가지고 돈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낭만 뉴스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더위 조심, 모기 조심, 사람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달리신 여러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네, 지금 음악이 끊겼는데 그 시그널 왜 갑자기 꺼버리신 거예요? 저희 낭만뉴스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주부터 일요일 오후 8시 같은 시간에 재방송이 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750만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때까지 저희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라디오 서울 낭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진행의 김종문, 한별, 김종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